본 의원에게 제336회 정례회에서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경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태원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국민과 그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 아침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태풍 흰남노 대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피해 복구에 가용 인력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경북 지역 피해와 조치 상황을 설명했고 피해가 집중된 동해안 지역 시장 군수들과도 통화해 인명 피해 최소화를 주문했습니다. 이철우 지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우리 포항을 찾아서 누구보다 응급 복구에 앞장서 주시고 특별 재난 지역의 선포와 주민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 애써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지사님께서 발벗고 나서 주신 덕분에 포항과 포스코의 피해 회복이 한층 더 빠를 수 있었고 포항 시민은 큰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간 이제 코로나19와 이번 태풍으로 인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경북 도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사님, 그 질문을 드리자면요. 우리 기후 변화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려서 속수무책으로 큰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흰남노 때와 같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번 흰남노에 범람한 포항의 여러 하천처럼 도내에는 폭우에 취약한 하천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 흰남노가 우리 포항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비가 몇만 년 빈도냐, 우리는 500년 빈도라 이랬는데 정확하게 제일 많이 내린 시간을 보니까 84만 년 빈도라 이렇게 해요. 그 예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 하천 관리 수준 가지고는 이상 기후에 대비하기 어렵겠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천을 200년 빈도로 바꾸고 있거든요. 200년 빈도로 바꾸고 있는데 한 1m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하천 폭도 넓히고 높이도 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모두 다 하기는 힘들고 도시민이 많은 사는 지역부터 우선에 바꾸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범람 가능성이 있는 지역, 또 우리 도민이 좀 많은 지역, 그런 지역 잘 살펴서 좀 지사님께서 다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항에서는 항구적인 방제 대책 마련을 위해서 빗물 터널 건립, 빗물 펌프장 강화, 차수백 설치, 그리고 항사댐 건설 등 포항시 안전도시 종합추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연구 중심형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우리 경북의 열악한 의료 현실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분초를 다투는 심혈관 내혈관 질환, 중증 외상 환자 등의 응급 의료시설 접근성이 경북이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서울은 평균 2.94km인데 우리 경북은 서울의 7배인 20.25km입니다. 또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분 내 병원에 도착 가능한 사람들 비율도 경북이 꼴찌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경북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가 참 많은데요. 이것만 보아도 우리 의료 서비스가 얼마나 열악한지, 의료 격차가 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말 다행히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 설립이 포함되었고, 이는 단순한 그 의사과학자 양성이라는 그 국가적인 의료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경북민의 의료 서비스 확대에도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북민은 물론이고 우리 포항 시민도 기대가 큽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이제 김정재, 김병욱 의원, 포항시 등 정치권과 함께 그 지역민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 관계자를 설득하는데 애써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 위해서는 아직 보건복지부도 설득해야 되고 의대 정원도 받아야 되고 하는 과정이 많은데요. 그 향후 어떤 추진 전략 또 어떤 그 대책이 있습니까? 예. 이제 통상 우리가 현재 만들어가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인간 대신에 기계가 일하는 겁니다.
그 주로 지능이 달린 로봇 AI 이런 형태로 가는데 그러면은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게 뭐겠느냐? 무병장수입니다. 그 무병장수는 5차 산업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인간이 오래 살도록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과학자가 필요하다. 이미 미국과 중국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유독 의사협회에서 반대를 많이 합니다. 의사 수를 더 늘리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전북하고 경북 의사협회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은 임상을 하는 의사들이 아니고 의사 과학자로서 5차 산업을 준비하는 그분들이기 때문에 포항의과대학을 반드시 설립하는데 의사협회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하면 복지부는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고요. 의사협회가 반대 안 하면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병원을 누가 짓느냐. 병원을. 그 병원을 뭐 한 1조 가까이 드는데 대통령께서 포스코 보고 병원을 좀 지어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하는 전례도 없었습니다. 포스코 회장 보고 병원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포스코는 아직 계획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민간을 통해서 병원을 지어야 되고 의과대학이 되더라도 병원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도 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의사협회를 설득하고 그래서 TO를 받아내고 그리고 병원을 짓느냐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예. 우리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6년에 포스텍의 연구 중심은 이제 의과대학을 2028년에 스마트 병원을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사님께서 그 계획하신 계획 잘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많이 도와서 꼭 우리 경북의 응급 환자가 빠른 시간 내에 진료를 받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서울까지 가서 진료를 받는데 그런 수고가 없어지도록 많이 돕고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포항의과대학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우리 도민들이 빨리 진료를 받는 그거는 약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의사 과학자를 배출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혹시 오해가 있으면 의사협회에서도 반대를 합니다. 진료하는 거 이런 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병원은 우리 여기 도청 신도시에도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선에 경북대학교 분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서울의 대형 병원도 많이 접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경북 관내에 상급병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또 이제 영일만 대교 관련해서 좀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국회 보좌진 출신입니다. 국회 근무 당시에 이제 경북의 많은 공무원들과 함께 우리 경북 예산위에 노력했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동분서주 다니시는 거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영일만 대교 우리 예산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뭐 그 결과 우리 지난 3월에 우리 경북 도민이 바라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우리 영일만 대교 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이철우 지사님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예산까지 무탈하게 반영이 되었는데요. 이제 영일만 대교는 국방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서 11월 중에 그 노선이 확정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우리 지사님 아까 이미지를 보시면 작년하고 함께 이미지 좀 띄워주실래요? 작년에 이제 저 이미지를 가지고 함께 우리 예산을 확보에 노력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해군에서는 군함 입출항로를 문제로 인해가 포항시하고 저 설계에 좀 이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쪽짜리가 될 우려가 있거든요. 지사님 그 내용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예. 여길만 대교는 사실 부산에서 이제 올라오는 고속도로가 우리 포항 구간이 시내를 지나는 구간이 지금 단절대가 있습니다. 포항 남구까지 오천까지 왔다가 그다음에 흥해부터 영덕까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구간을 어떻게 연결을 하는데 우리는 영일만 대교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당초 우리 국도를 이용해서 대체 우회도를 이용하면 안 되느냐 하는데 고속도로를 어떻게 국도를 이용하느냐 그래서 꾸준하게 저 영일만 대교를 요청했는데 사실 이명박 정부부터 요청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쳐서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제가 도지사 와가지고 영일만 대교를 우리 도의 현안 무조건 일본어로 했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라. 그런데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바뀌고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저거를 공약으로 하고 제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현장에 대통령이 안 가면은 또 어렵다. 그래서 당선자 시절에 4월 11일 날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정말 손으로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앙부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방부가 저렇게 18km를 대교를 만드는 것은 군함 작전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거기에 걸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국방부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작전이 안 된다. 그래서 군사 문제가 작전이 안 된다는데 다른 방을 찾아야 되는데 국토부에서는 다른 방안을 찾고 있고 또 우리 김병욱 의원님은 저 길 중에 하나를 지하로 가면 수면 밑으로 가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많이 든다 해서 어쨌든 11월 중에는 결론을 내려야 돼. 그래서 원래는 어떤 형태든지 설계비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기재부에서 설계비가 조금 반영된 것도 처음입니다. 지금 20억 반영됐는데 적어도 한 100억 이상은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하기 전에 끝내도록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지사님의 정말 관심입니다. 저 조감도 정말 이쁜데 저게 반쪽짜리가 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경북 도민의 수건이고 우리 포항 시민의 염원 그리고 우리 경북 동해안의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민들께서 많이 지켜보실 것 같은데 저 조감도대로 되는 거는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걸 그대로 고집하면은 국방부와 상당히 시간이 더 걸리고 제가 볼 때 원래 설계비 못 넣으면은 다음에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영덕 구간이 확정이 돼가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를 새로 시작해야 돼. 지금은 공사비를 확충하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 끝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내로는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 조감도대로는 어렵고 다른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말했던 지사님 말씀하셨던 영일만 대교 시대가 진짜 우리 경북을 한층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그래서 관심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쪽만 해도 저 우리가 하는 부산에 가간대교가 전부 그것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는다는데 그거보다는 더 긴 대교가 될 것 같습니다. 반쪽만 해도. 그래서 우리가 좀 양보하고 또 국토부에서도 좀 더 양보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데 지금 거의 뭐 접근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다음은 우리 경북도 지방채 건전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최근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국내 채권 시장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뭐 기재부의 추경호 부총님하고 그 행정안전부가 채권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고 또 만약에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확실한 보증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경상북도의 채무를 보니까 시군을 포함해서 1조 7,043억 이렇게 규모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재정에 문제는 없습니까? 예. 우리 이거는 이제 채권 발행했는 게 그 액수고요. 제가 도지사 되면서 우리 도청에 빚을 8천억 안고 왔는데 지난 재난지원금을 2차례 지급하면서 빚이 한 4천억 늘었었습니다. 그래 1조 2천억 빚인데 원래 빚 좀 갚고 하면은 지금 1조 미만으로 거의 왔고요. 내년에 끝나면은 한 8천억 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 중에 부채가 좀 있는 데가 레고랜드 같은 데가 경산하고 안동이 그 보증을 쓰는 게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저들이 해보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군 중에 그러면 구미하고 경산 말씀이십니까? 경산하고 안동. 경산 안동 말씀이십니까? 보증 쓰는 그 지역이. 현재 문제가 없다는 지사님 답변에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예. 앞으로도 그 부분 다 건전할 수 있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서 예. 좋습니다. 예. 아프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코로나19로 우리 경북이 직접 타격을 받았을 때부터 해서 비대면 강의나 징검다리식 교육 또 교육 현장이 혼란을 겪으면서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 요구가 많았을 거고 그런 상황에 아이들의 안전 미래까지 챙기신다고 정말 노고 많으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육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학생들의 학력, 기초 학력 저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표를 하나 보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어, 수학, 영어에서 보통 학력 비율이 중3, 고2 다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면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중3 학생 비율이 국어와 영어에서 크게 증가했고 고2도 국어, 수학, 영어에서 미달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표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인데 대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 학력 수준 차이를 보면은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의 비율이 큰 우리 경북이 좀 걱정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교육감님, 지금까지 표 3개 보셨는데 예. 그 전국적으로 학력 저하가 좀 심각했습니다. 우리 경북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표가 국가수준 학업성 지도평가의 결과표 같습니다. 중3 중학교와 고등학교 표집으로 이 성취도 평가를 합니다. 하고 바로 교육부로 가서 교육부에서 전국 통계입니다. 이게 경북 통계가 아니고 전국 통계인데 경북에서 자체적으로 학업성 지도평가에 대한 표집된 거기에 대한 전국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고 주질 않습니다. 학생 개인에만 주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기초학력에 대한 우리가 그 진단검사는 매년 3월에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1까지 하는데 경북에는 그 9월 달에 1, 2학년까지도 경북만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단검사는 기초학력은 사실 그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권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초학력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역시 의원님 걱정처럼 학력 문제 걱정되어서 정책 연구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북이 다른 지역보다 특별하게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관심이 많고 그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네. 그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뭐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맞춰서 대책이 잘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뭐 우리 경북이 타 지역에 비해서 크게 학력 저하가 없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은 것 같은데요. 그걸 정확하게 비교할 수 없는데 예. 우리 기초학력 진단검사 자체로 봤을 때는 크게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다 교육감님 덕분인 것 같지만 어쨌든 더 학력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 코로나19로 인한 그 피해가 크지 않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19로 학생들의 학력 격차, 기초학력 걱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 공무원들은 일탈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없었던 기간이나 있었던 기간이나 우리 교육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나 성비위 또 복무규정 위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표를 한번 보시면요. 최근 5년간 교육 공무원 징계가 이제 뭐 음주운전 76건, 성비위 33건, 교통사고 11건 등 196건인데 코로나가 유행했던 2020년과 2021년을 보면요. 뭐 전체 징계 횟수를 떠나서 음주운전과 성비위가 오히려 증가합니다. 2021년 조금 코로나가 풀렸다라고 생각하는 저 시기부터 그 전해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코로나 감염 방지하고 더불어 학습 결손 막기 위해 다 노력하고 있고 또 교육감님께서도 많이 주의를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교직원이 사실 경북에 4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하고 비교는 어렵습니다만은 교직원들은 일반 시민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중에는 회식이나 또는 음주나 이런 걸 하지 않도록 당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중간에 학생들의 경우도 사실 우울증이나 심리적인 정서적인 문제들이 많았고 자해나 자살이 또 많이 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확한 분석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교직원들 경우에도 어떤 코로나가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음주가 늘어나는 것들은 그런 영향이 아닐까. 너무 이 피로감이나 우울감 이런 것들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극히 일부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긴 하고 저도 뭐 4만 명 중에 저렇게 연에 20명 걸리는 거 작다면 작을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교원 한 분은요. 학생들 20명, 40명의 유일한 선생님이세요. 맞습니다. 예. 그 한 명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그 아이들은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어릴 때부터 선생님들 늘 그렇게 보고 살았지만 그 한 명이 끼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욕심 같아서는 단 한 분도 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예, 예. 뭐 교육감님께서 앞으로도 더 잘 지도해 주시고 좀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주운전 분야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이제 처벌이 바뀌고 있는데 그 중에 올해부터 이 교원들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교장 임용이 되질 않습니다. 영구 배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무관, 교감 선생님도 음주운전 1회 하면 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일반 도민들은 선생님들이 교장 못 된다고 해서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대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교육감님, 저는 지금 우리 경북 공무원들이 저렇게 일부 일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대부분 맡은 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다음 표를 보면은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올해 4월 달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하고 학교를 신설하기로 확정된 학교별 개교 예정 일자입니다. 저거는 지금 아직까지 변동이 없는 겁니다. 우리 경북을 제외하고 저 강원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2025년 3월에 개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 경북만 2026년입니다. 저 이 중투심 통과 후 4년 만에 개교를 하는 건데 나머지는 3년입니다. 제가 경기도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아직 경기도 2025년도에 개교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3월에 개교한다고 합니다. 일부 시설과에서는 뭐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교육지원청, 교육청 차원에서는 2025년 3월 개교하겠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빨리 되길 바라고 입주를 했는데 학교가 멀면 불편하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육청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설계 기간 또는 뭐 공사 기간 그리고 국가에서 정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저들 또 중앙투자심사 올릴 때는 2025년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중투 통과가 쉽기 때문에 그래 올렸는데 지금 그동안의 근로기준법 개정 52시간 그다음에 중대재해법 이런 것들이 지금 강화되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그 훈령에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빨리 하는 것도 물론 그 주민들의 열망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우리도 민원을 피하기 위해서는 빨리 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국토교통부의 훈령에 나와 있는 이 기준을 무시하고 했을 때 안전의 문제 또 공사의 그 질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기획을 빨리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단기도록 하는데 35개월 만에는 우리 이런 훈령들 지켜가면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경북교육청은 그렇게 원리 원칙대로 하는데 예. 경북을 제외한 다른 나머지 경기, 전남, 경남 이런 데는 법 무시하고 원칙 무시하고 공사기간 무리하게 당겨가지고 지금 개교한다는 겁니까? 우리 경북만 법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파악하는 바로는 그쪽도 연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거 훈령에 나와 있는 기준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 경북만 가장 바람직하다고 나머지는 거짓말로 저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요, 국토부 훈령에 나와 있는 걸 그러면 지키지 않고 우리가 땡겨서 한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는데 땡길 수 있는 건 최대한 땡기겠습니다. 지금 뭐 이걸로 제가 뭐 다투고 그럴 생각은 없는데 예. 우리 경북의 이러한 점 때문에 도민들이 행여라도 우리 경북교육청이 타 교육청에 비해서 무능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까 싶어가 우려가 되는 겁니다. 예. 다른 지역이 저렇게 만약에 거짓말로 한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도 경북 도민들한테 좀 거짓말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뭐 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긴 하는데요. 예. 우리 교육감님 그 지역민들이 행여라도 우리 경북교육청이 무능하고 아니하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들지 않게 저런 게 있다면 잘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의 훈령의 기준을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고 특히 안전이나 중대재해법도 우리가 안전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지키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단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최대한 단축해 보니까 한 4개월 정도는 사전 기획을 하고 또 설계 기간을 당기는 그런 정도면 가능하지. 이걸 35개월, 47개월 걸리는 걸 35개월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결코 우리 교육청이 뭐 지역민의 바람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적극적인 행정 사례를 제 지역구에서 얼마 전 봤기 때문입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역민 마음 잘 헤아려 주시고 또 그 교육 발전이 지역 발전이라 생각으로 해주시길 바라며 그 다음은 학교 시설 복합화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기존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이동에 따라서 구도심이나 오래된 아파트가 생기면서 학생은 줄고 학교 내 유휴시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구도심의 이제 공동화 현상이나 그 학교 시설 이제 그 이용에 대해서는 그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학교가 도심 공동화와 지역 생태계 재구축의 동력을 제공한다면 우리 지역은 더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1999년도에 교육부에서 학교 시설 복합화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었고 2019년 4월에는 정부 합동으로 우리 학교 복합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학교라는 공간이 단순하게 학생과 교사만을 넘어서 그 우리 지역을 위한 그런 중심이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사실 여기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학교가 학생들의 공간이긴 합니다만 우리 학생들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운 후에 학교를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개발한다면 지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실제 학교가 과거에는 그 지식만 가르치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학교 울타리가 쳐졌습니다만은 지금은 사실은 그 아이들이 창의 융합 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학교가 되는 그런 시대고 마을 주민들이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마을 주민들의 도움되는 그런 문화적인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을 저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와 교육청이 예산을 좀 투입해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학교 시설 복합화의 좋은 예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최근 북한이 울릉도를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되었는데요. 울릉도 주민들이 대피를 하려고 하는데 막상 대피하려고 하니까 시설이 9,000명 중에 3분의 1밖에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울릉고등학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학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울릉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다시 지으면서 행안부, 울릉군 등과 함께 협의를 해서 지하에 대피시설 짓는다면 좋은 학교 복합시설화의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을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학교 시설 복합화 사례를 또 말씀드리자면요. 학교에 수영장을 지어서 또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경북 학생들 저렇게 수영 실시 비율이 좀 많이 낮습니다. 전국에 비해 낮은데 물론 코로나19라는 특수 사항을 생각해봐도 우리 0.8%는 좀 낮은 상황인데요. 이게 경북에서 수영장을 보유한 학교는 거의 없고요. 또 군 단위 지자체별로 보통 1개, 또 시 단위 넘어가면 뭐 3개, 2개, 3개 이렇게 있긴 한데 수영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실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 지역의 거점 학교에 수영장 설치해서 학생들이 수영 수업도 하고 수업이 없을 때는 지역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면 학교 시설 복합화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예산 부담과 사업 시행을 우리 교육청이 하냐, 지자체가 하냐, 그 뭐 누구의 책임이냐, 주체는 어디냐 이런 거 결정하는 데서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감님, 학교 시설 복합화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그 21년도에 0.8% 수영 실습한 것은 그때는 방역 지침이 수영장 사용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0.8%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어려움은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교육청이 주관을 할 것인가 뒤에 운영을 지자체가 할 것인가 이렇게 보는데 지역민 대상 같으면 지자체가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복합화 시설을 할 때 그 학교 구성원들하고 학부모님들의 그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충분히 잘 설득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제가 조례를 발의했고 통과가 되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시설 복합화를 위한 그런 협의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두었습니다. 예, 예. 그 지자체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게 저희도 많이 도울 테니까요.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번에 평소 우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등 관심이 많으신데 이번에 별도의 조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또 우리 지금 포항에서 4개 학교도 그 수영장, 주차장 등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학교 부지 내에 만들기 위해서 또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쁜 교육 행정에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같이 고민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만약에 우리 추진단이 새로 신설된다면 예, 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또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게 학생과 주민 모두가 학교를 통해 행복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예.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에서는요, 출발선 단계부터 국가 교육 책임 확대라는 목표 아래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일제 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데요, 초등 전일제 학교 도입에 대해서는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에서는 제도 개선 요구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만 그 맞벌이 등의 이유로 학령기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부모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높아지는 사교육비는 결국 가계 부담이 되게 되고 이 높아지는 가계 부담은 국가적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결국 보육과 교육 사이에 아직까지 정리해야 될 게 많긴 하지만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활동을 제공해야 된다.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서 초등 전일제 학교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결론 내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 또 내년부터 시범사업 시행해서 2025년에 전국에 확대 중인 요 전일제 제도 안착을 위해서 우리 경북교육청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우리 교육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실제로는 그 보육, 돌봄과 교육은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교원 단체에서 좀 개선할 점 개선하자는 그런 의견이고요. 아이들을 그 종일 돌보는 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맡든 교육청이 맡든 그런 체제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우리 경북교육청 지침에는 7시까지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온종일은 8시까지니까 그런 점들을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의 초등학교 전일제 시행은 그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경력 단절과 저출산, 맞벌이 부부의 교육, 보육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 과학산업국장 장산길입니다. 지난해 전남 광양하고 경남 진주에서 그 전문과학 간의 건립이 확정되어서 각각 400억 예산이 반영되었고요. 2025년 개관 앞두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광양은 소재 분야 그리고 진주는 우주항공 분야로 지정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는 첨단 산업이 분야별로 많이 집적되어 있는데요. 경북에도 전문과학관이 건립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전문과학관은 국토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에도 기여하며 그 아이들의 창의력,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도 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과기정통부, 정부에서도 전문과학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이에 발맞춰서 우리 경북 제1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포항에서도 전문과학관의 설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포항에는 세계적인 철강 기업이 입지한 산업 도시인 동시에 국내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기관이 집적된 첨단 과학도시입니다. 최근에는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이런 2차 전지 관련 기업도 많이 입주를 했고요. 또 포스텍, 한동대, 가속기연구소와 같은 국내 최고 수준의 R&D 기관도 있고요. 애플 R&D 센터와 같은 또 국제 그 연구단체도 또 연구기관도 유치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첨단 과학도시 포항의 위상에 맞는 포항 전문과학관을 건립한다면 우리 포항 발전 아니면 또 경북 도민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포항은 또 고속도로, 철도, 항공 그리고 또 항구까지 다 있는 또 교통요지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 2023년에 전문과학관 공모가 된다면 우리 도전하기 위해서 포항이 이제 용역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아직 내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내년도 만약에 전문과학관 예산이 확정되고 공모된다면 우리 포항에 유치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경주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면 우리 포항은 각종 첨단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첨단 과학의 도시입니다. 그 위상에 걸맞는 이 전문과학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추세로 봐서는 내년도도 올해 기준으로 봐서 중형 1개, 소형 1개 정도는 이 전문가 간 모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에서 12월 24일까지 이 전문가 간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연구 단계에서부터 적극 지원을 하고 공모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북의 의상에 걸맞는 또 포항에 걸맞는 그런 전문 과학관이 꼭 설립될 수 있게 우리 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또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서 예,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우리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도정 슬로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오늘 본 의원이 드린 도정 질문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따뜻한 경북 교육이 세계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임용식 교육감님, 우리 경북의 학생과 학부모님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그 교육의 표준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선배 동료 의원님도 오늘 논의된 다양한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